그레타 툰베리라고 들어봤니?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야. 이게 스웨덴 출신의 기후운동가. 근데 이제 20대. 굉장히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친 기후운동가야. 최근에 뉴스를 보다가 가자지구라고, 우리 예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이야기 할 때 창살 없는 감옥이라는 이 명칭을 가지고 있는 가자지구에서 잠시 이야기했는데, 지금 거기가 거의 지옥이거든. 이스라엘의 봉쇄 때문에 먹을 게 없어서 난리고 약품도 없어가지고 난리야. 그래서 이 툰베리와 이 툰베리의 친구들이 가자지구 사람들을 좀 살리기 위해 구호품을 싣고 갔던 거야. 근데 지금 가자지구는 이스라엘이 막고 있다고 했지. 그럼 툰베리의 그 배를 어떻게 했을까? 당연히 막고, 막는 걸 넘어서 납포해버림. 납포가 뭔데? 체포랑 똑같은 의미야. 그래서 야, 이거 지금 너무 심한 거 아니야? 라는 국제적인 이슈가 생기고 있더라. 지금 이러한 일이 왜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?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, 조금 더 정확히는 이 하마스라는 비공식 정부 조직이 이스라엘이랑 한판 붙고 있는데, 너네도 알다시피 2023년 테러를 저질렀어, 하마스가.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을 막 납치하고 사람들을 죽이고,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 이 가자지구를 완벽하게 봉쇄한 다음에 완전 가다놓고 패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야. 그리고 한 3, 4개월 전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뭐 개미 한 마리 통과 못하게끔 다 벽을 쳐놓는 거야. 여기에다가 식량 공급, 물 공급 이런 것도 지금 막 다 차단해버리는 거지. 그래서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? 지금 가자지구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? 창살 없는 감옥이다. 이 가자지구에 얼만큼의 사람들이 살고 있을 것 같아? 200~300만 명. 야, 200~300만 명이면 얘들아, 지금 부천시 인구가 100만이 안 돼. 거기에 3배야. 그래서 툰베리는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다,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, 툰베리가 누구인지 우리 다시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더라. 10대 때부터 금요일날 학교를 안 가. 국회의사당으로 갑니다. 국회의원들이 중요한 결정을 하는 곳이잖아. 가가지고 그렇지 1인 시위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. 아니, 지금 지구의 기후 위기가 진짜 너무나 심각한데 지금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자꾸만 밀어두고 있더라. 20~30년 후에는 우리가 살아야 된 지구인데 이걸 하나도 지켜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규탄한다. 처음엔 혼자 시작했는데 그것에 동의를 한 스웨덴의 이 청소년들이 다 나와가지고 같이 외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야. 그래서 그 유명한 책이 한 권 나와. 그레타 툰베리의 금요일. 툰베리가 다 연락을 해. 기후와 관련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과학자들이라든지 연구자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대화 요청을 해. 그래서 대담을 나눈 것들을 정리해서 책으로 만들었다고. 그래서 미국의 타임지라고 유명한 이 시사 잡지가 있는데 16살 때 딱 이제 선정이 되는 거지. 그때 이후로 그레타 툰베리 하면은 이제 기후 위기를 외치는 그 상징성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 왜 툰베리가 지금 가자지구의 상황에 집중하고 있냐면, 사진 봐서 알겠지 얘들아. 여기 지금 진짜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로 상황이 너무나 끔찍하게 흘러가. 가장 큰 문제는 뭐다? 식량. 여기에 지금 200~300만 명의 사람들 중에 이미 4분의 1, 50만 명 정도가 거의 기아 상태래. 너무나 굶주려가지고 몸을 못 가누는 정도. 근데 배급은 정말 찔끔찔끔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밥을 한번 나눠주는 상황에서는 난리가 나는 거야. 그릇 들고 와서 소리 지르고 막, 그 상황에서 너무 통제가 안 되니까 막 총을 발사하고.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. 그러면 우리는 이 이슈를 통해서 한 3가지를 생각해 볼 건데, 첫 번째, 전쟁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단 말이야. 2023년이 시작됐으니까 거의 이제 만 2년을 향해 가고 있네. 처음에 이 이스라엘이랑 하마스가 딱 부딪혔을 때, 이 가자지구가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다라는 여론이 또 막 있었거든. 근데 지금은 이네 관심이 있어 없어? 이 뉴스라는 속성은 말이야, 사람들이 계속 관심 있어 할 만한 주제를 선정해서 던져야 되지. 처음에 전쟁이 빵 시작되면은 막 기사를 내는 거야. 근데 한 일주일쯤 지나잖아? 그럼 전쟁의 피로감을 느낀대. 이제 언론사에서도 그걸 픽하지 않고 그냥 넘기는 거야. 뭐 국제사회나 국제기구에서도 약간 해결 안 되는 문제니까 뒤로 밀어놓는다는 느낌이 있다고. 그 결과가 지금 뭐 약도 없어, 밥도 없어,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진다라는 거지.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민 한번 해보자라는 거야. 인도주의라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? 인도주의가 뭔데?
인간의 도리, 그지? 인간의 도리에 따르면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어떻게 해줘야 되니? 봉쇄하는 거 빨리 풀고 당연히 뭐 먹을 것 주고 의약품 공급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. 이스라엘이 싹 막고 있다니까? 그럼 이스라엘 그거 못하게 해야지. 그러라고 있는 기구가 뭔데? 유엔이잖아. 유엔에서 그런 걸 결정하는 기구가 들어봤어? 안전보장이사회. 유엔 안보리에서 국제 굵직굵직한 이 군사적 상황들에 대해서 강대국들이 모여가지고 결정을 하는 회의 기구거든? 근데 이게 웃긴 게 여기에서 어떤 제재를 멈춰라고 하려면 만장일치의 판결이 있어요. 만장일치요? 특히나 지금 그 이스라엘한테 하지 마라고 말해야 되는 가장 힘센 나라는 미국인데 눈 감아주고 있어. 미국과 이스라엘은 한 배를 탄 이런 운명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.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이 아무리 얘기해봐야 지금 되겠냐고.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이 인도주의라는 게 결국엔 힘이 있어야만 또 가능한 것인가? 라는 좀 현실적인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지. 마지막으로 툰베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. 기술의 진보는 과연 인류에게 진짜 이로운 일인가? 평화를 가져다 주는가? 기술은 항상 발전하고 있었단 말이야. 근데 그 결과 툰베리가 계속 외친 게 뭐였어? 지구온난화였지.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얻는 방법을 얻었지만 오히려 지구를 병들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야. 혹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우리가 편리함도 얻었지만 전쟁 무기는 더 고도화되고 더 위협적으로 바뀌고 있잖아.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. 이런 이야기가 이번 주 시사이스 주제니까 이제 자료 줄 테니까 읽어봐.